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늘 새벽에 결과가 나와서 구속이 결국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내란 공범이라고 이제 적시가 됐다고 나왔었는데 JTBC 보도 어제 보도에 따르면 이 이상민 전 장관의 단전 단수 지시가 일선 소방서까지도 내려간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소방 조직 내부 연락망을 통해서 단전 단수 내용이 전달이 됐다. 이게 확인이 된 건데요. 네, 특검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의 지휘 행위가 지휘 감독을 받은 직원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면 공모 정범이 된다면서 직권남용죄에도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요거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그 대통령 밑에 장성들이 지금 네네. 구속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결국은 지시를 받고 그것이 수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기 밑에 또 다시 재지시를 내린 그런 상황이 이들로 하여금 지금 구속된 상태에 이르게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지금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계엄이 불법 그리고 위법인데 계엄의 연장선상에서 단전 단수 지시를 소방청장에게 했고 그게 일선에 내려갔다. 그러니까 그게 수행되느냐의 여부와 상관없이 네네. 그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아마 공동정범에 지금 그 해당이 된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에서도 결국 영장을 그 허락했다라는 거는 그걸 인정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구속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실 계엄 초기에 이상민 장관은 본인은 잘 몰랐던 것으로 주장을 했었는데 힐끗 봤다. 멀리 있는 걸. 그랬는데 지금 그 위증의 그러한 그 혐의에 더해서 지금 단전 단수 지시에 대해서도 본인은 상당히 애매하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CCTV로 또 확인한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빠져나가기 좀 어려웠던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김용현 장관과 더불어서 사실은 내란을 뭐 이렇게 건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그렇습니다. 사람이잖아요. 네, 비상계엄 주무장관입니다. 네, 주무장관이니까. 장관이. 그리고 당일 행적을 보면 지방에 무슨 업무차 출장이 있다가 급히 이제 귀국을 해서 네네. 이제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그 과정까지 다 관여를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무엇보다 이제 단전단수 지시를 이제 소방청을 통해서 했다는 게 지금 주요 혐의인데 저는 뭐 좀 늦긴 했지만은 뭐 사필 규정이라고 생각하고요. 특검의 수사가 일단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군 관계자들에 대한 어쨌든 구속 수사가 집중적으로 됐고 네. 이제 특검에서는 요게 이제 내각과 이제 행정부에 이제 수사 초점이 좀 맞춰져 있는 것 네네. 같고 그리고 다음 수사는 아마도 여당이 당시 여당 특히 이제 계엄 해제 결의를 방해했던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제 수사를 확대해 나가는 게 아닌가. 그리고 지금 이제 또 한 분에 대한 수사가 아마 뭐 구속영장까지 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데 그쵸. 한덕수 총리도 당시에 본인은 이제 계엄과 관련성이 없고 반대했던 그 주장을 해왔지만 그 CCTV 등의 기록들을 확인했을 때 그렇지 않은 걸로 지금 네. 특검은 의심을 하고 있고 한 두 차례인가 지금 나가가지고 그쵸. 이제 수사를 받았는데 과연 영장을 청구할 거냐 이걸 이제 검토 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제 한덕수 전 총리 차례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긴 한데 오늘 또 공교롭게도 타이밍이 참 공교로운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SNS에 한덕수 총리가 대선 후보로 나올 때 한 총리에게 관료 50년 인생이 허무하게 끝날 수 있다고 공개 경고했었는데 이런 치욕을 당하고 있다. 왜 이렇게 허망한 유혹에 빠졌는지 지금도 의문이다. 뭐 이렇게 평가를 했던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의원님? 뭐 맞는 말을 했네요. 그러니까는 대선 후보로 나올 때 결국은 그 계엄 과정에서 총리가 전혀 모르고 있었을 리도 없고 그다음에 대선 후보로 나오기 전에 탄핵 당했다가 다시 또 이제 그 탄핵이 결국은 그 무효화가 돼가지고 네네. 다시 그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그런데 또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그러면서 대선 후보로 나온 것에 대해서 본인이 50년 인생이 여기서 그러니까 사실은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는 관료 인생으로 보면은 이렇게 화려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허무하게 끝날 수 있다고 자기가 경고했는데 자기 말대로 됐다라는 것이고요. 홍준표 시장
시장은 자기 얘기가 아닌 남의 얘기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합니다.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지금 이 얘기도 뭐 하나도 틀린 얘기는 없다. 근데 이제 이러한 그 SNS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은 본인이 이제 정치 재개를 할 예정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은 보수 진영에 남는 사람은 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걸 좀 함의하고 있는가 그렇게 추정해 봅니다. 보수에 적절하시기엔 좀 나이가 많으신 것 같긴 한데. 근데 이외에도 이제 한덕수 전 총리 이외에도 이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뭐 이렇게 약간 대통령실 쪽으로도 이제 수사가 확대돼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조금 저희 일반 사람들이 보기엔 조금 느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수사 대상으로 다 올라 있을 거고요. 아마 특검이 이게 순서를 아마 정해놨을 겁니다. 이제 수사를 지금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게 아닌가 싶고요. 저는 그 비상계엄 다음 날 안가에서 당시 법무부 장관, 네. 그다음에 민정수석, 그리고 법제처장 그리고 이상민 장관 이렇게 모였었잖아요. 이제 그 모임의 성격도 정확하게 규명이 돼야 될 것 네. 같고 그 당사자들에 대한 수사도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뭐 본인들은 신세한탄 차원에서 모였다고 하는데 그 다음 날 신세한탄 차원에서 그리고 핵심적인 그런 인물들만 그 쏙쏙 측근들이죠. 골라서. 네. 그분들이 모여서 뭔가를 얘기했다는 게 그 믿기지가 않죠. 그냥 신세한탄이라는 게. 그래서 추가적인 어떤 계엄을 모의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돼 있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그분들도 이제 수사선상에 조만간 뭐 오르지 않을까 싶고 그 모임의 성격이 그리고 어떤 논의를 했는지 좀 규명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또 다른 특검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김건희 특검으로 갈 텐데 특검이 너무 많습니다. 자, 명태균 씨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김건희 특검팀 조사를 받으러 출석을 했습니다. 근데 들어가면서 오묘한 얘기를 했습니다. 뭐 권성동, 홍준표 두 분을 언급하면서 들어갔는데 뭐 권성동 의원이 강남구청장 공천에 관여를 했다. 뭐 홍준표 전 시장이 신천지와 실질적인 관계가 있다. 뭐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는데 뭐 검찰 조사로 이미 많은 것들이 나왔고 본인도 막 여기저기서 말씀을 하시지만 이번에 김건희 특검 출석은 처음이고 뭐 그동안의 진술에 더해서 뭐 새로운 게 나올까 혹시 뭐 다른 사람이 더 이름이 나올까 뭐 이런 것들이 관심사잖아요. 글쎄요. 근데 이제 이미 검찰 수사를 받았고 본인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중요한 그 사실이나 중요한 내용은 검찰에 다 진술을 했을 거고 그리고 특검도 검찰의 수사 기록을 사전에 다 확보했을 거기 때문에 명태균 씨에게서 아마도 추가적으로 뭔가를 듣기 위해서 소환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그 내용이 뭔지는 지금 알려져 있지는 그렇죠. 네.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 김건희, 윤석열 두 사람이 공천에 어디까지 네. 개입을 한 거냐. 지금 뭐 김영선 전 의원 2022년도 보궐선거 그 공천 개입이 그동안에 이제 주로 논란이 됐었는데 거기에 더해서 당시에 수성구에서 있었던 대구 네. 보궐선거에도 그런 류의 개입이 이루어졌다는 보도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 당시의 네. 공천 개입 그리고 2024년 총선 공천 개입 그러니까 이게 좀 점진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윤상현 의원이 조금 전 태도하고는 다르게 전화를 받았다라는 걸 사실상 시인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혐의는 뚜렷해졌는데 네. 그게 과연 2022년 재보궐선거만이냐 아니면 다른 추가적인 공천 개입이 더 있느냐 요걸 둘러싸고 명태균 씨한테 추가적인 진술을 확인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명태균 씨가 거의 모든 거에 관련이 되겠는 것 같아요. 우선 이 사람의 심리 상태가 무엇일까를 생각한다면 자기는 구속되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어쨌든 여론조사도 해주고 일련의 뇌물을 공여했다라는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권이 결국은 명태균 나 때문에 계엄을 선포하게 되고 그 결과로 정권이 교체됐기 때문에 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는데 나도 일정 지분의 기여도가 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건가? 공신이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렇게 자신감 있게 거의 입이 폭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든지 폭발력이 굉장히 크다라는 네. 의미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거의 뭐 오세훈, 권성동, 그다음에 윤상현, 김상민, 뭐 서정욱에 이르기까지 전부 나오고 그리고 마치도 내가 제일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네. 내가 중요한 인물이야를 이렇게 하는 거의 배후에는 하나는 내가 중요한 사람이야라는 것하고
두 번째로는 결국 나도 구속되는 것 아닐까? 그리고 이왕이면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진 그러한 어떤 그 정치 브로커로서 부각되고 싶다. 뭐 여러 가지 심리가 작동하는 것 같은데 지금 가장 좌불안석인 경우는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네네. 윤핵관과 또 명태균과 일련의 관계를 가지면서 부탁을 했거나 어떤 그 관계 동학의 그 지형 속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불안. 저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네네.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전술적으로 명태균 씨가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막 될 대로 되라. 될 대로 되란 아니고 분명한 건 난 구속되고 싶지 않아. 단지 좀 유명해지고 싶고 앞으로도 브로커로서 계속 건재하고 싶어. 근데 그게 될까요, 그게 과연? 될까요? 지금 큰일 났는데요. 좀 전략상 잘 맞는 것 같지 않은데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이제 통일교가 현안을 청탁하기 위해서 YTN 인수나 뭐 이런 걸 청탁하기 위해서 김건희 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이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구속을 했는데 이 사람의 이제 영장에 권성동 의원에도 억대의 정치자금을 줬다. 뭐 이런 게 적시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권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고 했는데 또 나온 조선일보 보도로는 윤영호 씨가 아니고 윤영호 씨의 아내의 전화기에서 2022년 1월 5일에 현금이 담긴 상자가 찍힌 그런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뇌물이나 정치자금 사건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현금을 준 경우에 근거가 남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수사에서는 그래서 이 공여자의 진술의 일관성, 일관성. 구체성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진술이 지금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사진도 있어요. 날짜가 특정이 됐고 그다음에 전달 방법도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그 전달 방법에 관한 증거 사진까지 지금 네네. 제출이 됐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혐의가 상당히 입증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권성동 의원이야 뭐 당연히 이제 아니라고 하겠죠. 예. 부인하겠죠. 그래서 조만간 아마 권성동 의원에 대한 수사 그 소환이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1억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네네. 알려진 바로는 저 정도면은 저는 구속사유도 된다고 봐요. 그래서 권성동 의원이 굉장히 위험해졌다고 보고 그 돈의 성격이 그냥 개인적으로 받은 불법 정치자금이냐 왠지, 네. 아니면 당시 대선이었기 때문에 그게 혹여 그 대선 캠프에 대선 자금으로 흘러간 거 아니냐 이것까지 아마 특검은 규명을 하려고 할 텐데 뭐 권 의원께서 이에 대한 뭐 그 부인을 하는 것과 별개로 그 객관적 상황은 굉장히 위험해졌다. 그리고 윤영호 씨가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그 얘기를 할 이유가 없어요. 없죠, 그렇지 없죠.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이제 사실인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게 윤영호 씨 개인이 했다라는 게 통일교 교단의 입장인데 네. 윤영호 씨는 한학자 총재한테 다 허락받고 네. 한학자 총재의 자금을 받아서 자기가 전달한 거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통일교 전체로의 수사 확대도 좀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 와이프가 세계본부 재정국장이었다는 네. 거잖아요. 돈 관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니까 사실 이분이 갖고 있는 거면 굉장히 조금 통일교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사실 아까 박원석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결국에는 목적지가 어디냐,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 보이는데 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몇 가지 차원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 보수 정당 국민의힘 그 이전에 뭐 새누리당인 적도 있었고 한나라당인 적도 있었는데 제가 기억하는 그 보수 정당은 말입니다. 다양한 지지층들이 있거든요. 그 지지층들을 보면은 이단 종교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메인스트림처럼 주류에서 이렇게 깊숙이 개입되고 하는 거를 제가 주류가 아니었어서 몰랐던 건지 저는 보질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지금 그 윤핵관 핵심하고 무슨 거래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 아닙니까? 물론 이것도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권성동 의원은 지금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이것 자체가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권성동 정치인에게 상당한 타격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 특검으로 통일교는 지금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느냐. 통일교라는 종교의 특성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교주인 문선명 씨가 사망한 이래 한학자 총재와 아마 그 자식들 간의 갈등이 심했던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실무를 받던 이 윤모 씨 부부가 굉장히 중요한 실무를 받고 여기서 이제 무언가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것이 인지 사건까지도 이제 수사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는 김건희 특검인데 자칫하면은 이제 한학자 특검으로까지도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일단 열어두었다.
그런 차원에서 참 심란해요. 한국 정치가 네. 중견 정치인이 1억이면은 많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 정도의 정치 구력이라든지 본인의 명예를 생각할 때 그거를 만약에 받았다면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한국 정치가 변화가 없다라는 걸 또 방증하는 차원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이게 통일교 전체에 또 수사가 되면 또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런 데들은 이제 반발이 심하잖아요. 그것도 조금 앞으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긴 하네요. 그러니까 윤영원 씨는 오늘도 특검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이야기가 오늘 또 나오는지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엔 또 순직해병 특검으로 잠깐 가볼 텐데 그래서 오늘 중요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비어폰을 사용한 게 조금 의아하지만 어쨌든 비어폰을 실제로 사용을 했고 그 실물과 통신 내용을 확보를 했다고 오늘 브리핑을 했는데 이제 VIP 경로 당일에 이제 김건희 씨가 순직해병 사건과 관련한 주요 관계자와 통화를 한 내역이 나왔고 그러면은 누구랑 얼마나 오래 통화했는지 이런 것들이 나올 텐데 이게 스모킹건이 될 수 있을까요? 비어폰은 근데 녹취가 안 남잖아요. 그렇긴 한데요. 네. 그 일단 누구랑 통화를 했는지 통화 기록은 남아 있고 그 내역부터 확인을 한 것 같고 이제 폰 실물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 통화했던 당사자들하고 어떤 통화를 했는지를 막 거꾸로 확인을 하지 않을까 싶고 지금 비화폰이 그 윤 전 대통령이 쓰던 것, 그 다음에 이종섭 전 장관이 쓰던 거,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이 쓰던 거, 뭐 이게 앞서서 다 확보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저는 그 경로의 퍼즐이 거의 맞춰졌다고 봅니다. 그런데다가 이시원 그 비서관인가요? 그분도 소환돼 가지고 종전까지 하지 않았던 진술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어쨌든 사건 기록을 갖다 회수하는 데 역할을 했는데 그게 이제 조태영 안보실장의 지시를 받았다라는 진술을 하고 있어서 핵심 관련자들, 이 최혜병 사건을 뒤집는데 핵심 관련자들의 역할 같은 게 다 규명이 됐기 때문에 생각보다 저는 이 최혜병 특검은 빨리 수사가 끝날 수도 있겠다. 이게 간단하다. 애초부터 새 특검 중에 제일 간단할 거다 이렇게 예상은 해왔는데 네. 지금 뭐 거의 웬만한 증거들이 다 수집이 됐기 때문에 머지않아 사건 발표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 조금 궁금한 게 이게 사실은 뭐 로비가 있었고 그 다음에 경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외압이 행사됐다. 요 걸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경로까지는 확인이 됐고 앞에 그 로비까지도 어느 정도 약간 좀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연결고리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이제 요거를- 증언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제 어디까지 증언을 할까? 근데 결국은 경로했다라는 거 전혀 아니라고 국회에서 거짓말 치다가 네. 지금 다 뿔지 않습니까? 지금 뿐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처음에 거짓말 친 게 잘못된 거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는 지금 박 의원님이 다 얘기해 주셔갖고 저는 조금 약간 그 가지치기 같은 말씀을 몇 개 꼭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일단 대통령 부인이 비아폰을 들고 설친 거야 이게 주제 넘은 일이죠. 주제 넘은 일에 대한 후과를 본인 스스로가 지금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비아폰은 비아폰 가진 사람들끼리 통화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중요한 안보 관련 고위 인사들하고 대통령 부인이 통화했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내역을 볼 것도 없이. 제가 이게 참 비참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결국은 그 사람들 중에 누구도 아니 나는 국가의 중요한 일을 하니까 비아폰을 들고 있는데 대통령 부인이 여기서 왜 나와? 네가 왜 여기서 나와라고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단 하나도 없었더라는 것인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요. 지금 우리 트럼프 대통령을 겪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일기 때 상황을 좀 반추해 보면 말이죠. 그때 딸이 설치고 돌아다녔어요. 이방카가. 네.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그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쓴 책에 보면은 그러니까는 대통령 트럼프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스티브 배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죠. 바로 마가의 창시자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뭐라 그러는지 알았어요? 딸한테 대놓고 당신이 여기 스태프에 불과한데 왜 이렇게 설쳐대느냐고 막 싸웁니다. 경론을 벌여요. 그랬더니 그 이방카가 나는 스태프가 아니고 딸이야 뭐 이래가면서 서로 싸웠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방카가 딸이야라고 소리치는 부분에 지금 제가 화두가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스티브 배넌이 네. 당신은 여기서는 스태프일 뿐인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엉망진창인 트럼프 일기 때도. 네. 근데 여기 정말 내로라 하는 안보라든지 관련해갖고 고위 인사 이런 사람들이 한마디도 못하고 비아폰 받고 또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했고 그래서 경로한 다음에 외압을 했다라고 자연스럽게 추정하는 이 상황. 이거 되게 이상한 거예요. 되게 잘못된 거고.
그렇죠. 비아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사실은 좀 놀라운데 너무 놀라운 일이 많아서 이게 그냥 그렇겠거니 이렇게 되는 것 같은 상황인데 그러니까 실제로 그 로비 때문에 외압이 있었다라는 걸로 좀 연결이 될 만한 고리가 나온 게 이시원 전 대통령 공직기강 비서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VIP 경로 이후 경로 이후에 이제 그걸 회수해라라는 거를 전달을 했다라는 얘기를 했던데 이게 어쨌든 조금 더 진술이 나와야지 이게 그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는 거겠죠. 결국에는 이제 김건희 씨 소환해서 그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마 당사자들 이미 기소한 당사자들의 진술이 다 알려지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그 VIP의 경로, 당시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로, 그 이후에 결국 사건이 뒤집히게 되고 박정훈 대령이 항명죄 이런 누명까지 쓰는 과정에 대해서 당시 상황을 다 거의 재구성했다고 네. 봅니다. 이제는 이제 김건희 씨 소환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혐의를 다지는 것만 남았다고 보는데요. 결국 그 대통령의 경로로 인해서 이 해병대 조사단의 사건 수사와 이첩이 거꾸로 오히려 회수가 되고 네. 그다음에 임성근이 다시 출근을 하고 이 과정이 거의 다 확인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멋쟁이 해병 그 단톡방에서 알려진 것처럼 임성근 구명 로비를 김건희를 통해서 했는지 여부, 김건희가 어떤 역할을 거기서 했는지, 요게 이제 좀 남아 있는 블랭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머지않아 8월 6일인가요 지금 김건희 소환 날짜가 네네. 잡힌 게, 그래서 그 소환을 하게 되면 물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혐의들이 있지만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